가장 간단하게 제가 오늘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릴 거는 교재 사용 교육, 그 다음에 문제는 관심이 제일 많으시죠? 문제는 관련된 거하고, 그 다음 인터넷 강의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SLS, 저희 이제 스마트 러닝 솔루션 그 사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컨텐츠도 총 담당하고 있지만 신규 강사도 총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강사 관련된 뭐 간단한 내용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인턴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식사하시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교재 관련 내용입니다. 이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은 부분이라서 식사하시고 다시 이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타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12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40분 동안 고등부 국어 프로그램 듣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한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교재 보시면은, 안 되나, 이게? 넘어. 죄송합니다. 교재 같은 경우에 일단 어휘어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휘어법이 지금 현재는 기초편하고 심화편 두 개로 돼 있고, 2019년부터는 이제 세 개로 이제 만들 생각입니다. 기초편, 심화편, 그 다음에 뭐 실전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구성을 보시면 사자성어가 처음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어, 그 다음에 속담, 관용어 이렇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초5부터 중2까지의 구성이고요.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주체별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지가 교재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시험지가 책에 들어가 있으면은 다 안 외우고 이것만 외우지 않냐, 애들이. 이것만 외워도 어느 정도 성공이죠. 이것만 외워도. 그래서 교재를 사용하실 때 애들이 적어도 이거는 외울 가능성이 높다.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화편도 거의 구성은 비슷한데, 사자성어, 한자어, 그다음에 속담 다음에 글 구성, 이 부분이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문학어휘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그런 어휘들, 그런 어휘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집어넣은 이유는 생각보다 학생들이 제가 직접 수업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모른다는 거죠. 배워내고서 한 2등급 정도 나오는 애들, 그러면 이제 학생은 기본적으로 다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이 솔직하게 다 물어봅니다, 저한테. 정말 모른다면 다 물어보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서정이 뭐예요? 이런 걸 물어보고, 두 번째로는 유보가 뭐예요? 위로 듣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만이 뭐예요? 이런 거 정말 기본 단어들을 물어봅니다. 오히려 되게 어려운 거 알아요. 토리수적 구조 알고 있어? 네. 그런 거는 대답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휘를 집어넣었고요. 역시 테스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3에서 고3까지 사용하는 어휘표 심화편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게 지금까지 월 교재로 나가고 10월까지 월 교재로 나갈 생각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절반 교재로 6개월분 교재로 이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까지 사용할 거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논술 교재는 이제 12월까지 어휘력 기르기, 한글의 색과 논의다, 더 읽어보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휘력 기르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해당 도서가 꼬마 선장이라면 꼬마 선장과 관련된 어휘를 시험 문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교재에 나타나는 문장을 하나 셀거 보고 여기서 단어 뜻을 적을 수 있도록 이런 학습지를 간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저 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작품 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독서 퀴즈가 나오는 형식입니다. 딱 2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6문제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내용 일치 문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용 일치 문제고, 그 다음에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은 자기 상과 관련지어 가지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런 거는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략으로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여기 이제 독서 퀴즈고요. 그 다음에는 재미있는 탐험 이야기 해가지고 나타나는데, 더 읽어보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재랑 관련된 그 신문 사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따와가지고 제가 지금 본문 분석까지 다 학습하기 쉽도록 본문 분석까지 해놓고 교재를 구성을 해놨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역시 문제 도서 교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초5입니다. 근데 초5는 이렇게 논술 문제 3파트고 시간이 좀 많이 투자할 것 같아가지고 120분 수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요거 한 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고 120분 동안 요 한 강 세 가지를 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아까 꼬마 선장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 책과 관련된 그 독서 기록장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초록 교재인데, 초록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논술 교재와 국어 교재. 논술 교재 같은 경우는 하나가 줄었죠. 나머지 동일합니다. 어휘가 줄었는데 이유가 시간을 90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국어를 90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일주일에 180분 수업이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초5는 책 한 권으로 120분 수업. 그 다음에 초6부터는 책 두 권으로 180분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권의 책과 논일다 그리고 문제 같은 거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육 국어 구성을 보시면은 한 강이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문학 작품 하나하고 비문학 작품 하나하고 그 다음에 문법 작품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초6이지만 중1 커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직접 만든 거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독서도 마찬가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 기본 테스트를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초6에서 중1까지는 저희가 직접 만든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문법도 마찬가지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능하면 문법을 초6부터라도 해가지고 초6부터 고3까지 쉬지 않고 시키려고 해요. 애들이 중학교 때 문법 상당히 어려워하고 고등학교 때 문법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간헐적으로 배워서 그렇다. 그러니까 문법 배우는 시간이 딱 있잖아요. 뭐 1학기 때 한 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학 같은 경우에야 계속 쭉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간헐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다시 리셋 돼가지고 어려워한다는. 그리고 어떤 그 상위권 학교 그러니까 뭐 외고라든지 과고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아예 문법을 안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1학년 때 문법을 안 해버리니까 2학년 때 와가지고 독서와 문법 교재를 선택했을 때 이제는 뭐 언어와 매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거 개정이 됐으니까. 그게 선택이 됐을 때 애들이 문법 가지고 하나도 모르는 것. 뭐 애들 기본 가닥이 있으니까 간신히 품사 정도는 전부 다 알고 있지만 형태소는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초6부터 꾸준하게 문법을 할 수 있도록 매주 저희가 교재를 구성을 해놨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머님이랑 상담을 하실 때에도 충분히 어필이 될 것이라 생각이 합니다. 이런 문학 같은 거 문학 작품부터 보시면은 핵심형이 기본적으로 만들어놨고 본문 구성은 당연히 해놨습니다. 본문 구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 문제 자체는 저희가 만들었다는 거 외에는 일반적인 교재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구성은 수능형으로 해놨어요. 처음에 표현상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내용 정의 방식 이런 거를 묻는 문제를 집어넣어놨고 그 다음에 보기 관련 문제 넣어놨고 그 다음 내용 일치 문제 그리고 기호 문제 기억니은 디귿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내신도 챙겨야 되니까 서술형 문제도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한 작품당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1 논술 교재 보시면은 아까 초6 논술 교재하고 큰 차이는 없거든요. 큰 차이는 없는데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신문으로 읽는 세상.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문으로 읽는 세상이 어떤 거냐면은 신문 사설 하나를 따와가지고 단락별로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단락의 핵심어, 그 다음에 중심 문장 찾는 연습을 원고지 구성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그거에서 여러 가지 사설 그런 것도 배경지 그런 걸 쌓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수능에서 독서 영역 분석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1부터 이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권의 책과 논의단은 비슷합니다. 되게 비슷해요. 이제 초6하고 초5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읽어보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1 국어입니다. 좀 빠른가요? 예. 중1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더 있죠. 어떤 식으로 나눴느냐면 문학을 두 파트로 나눠놨습니다. 음문 작품하고 그 다음에 산문 작품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냥 아예 영역별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극소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중등 교과서 전체를 다 뒤져봐도 고전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음문 작품하고 그 다음에 산문 작품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비문학 그 작품인데요. 아침밥 걸으면 살찐다. 다들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일찍 오셨는데 그 핵심 정리 부분 파트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은 매체랑 관련된 부분이죠. 하지만 관련된 부분 역시 본인 분석을 해놨습니다. 지금 해상도가 나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능용 문제 가능한 수능용 문제에 가깝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중2 논술 교재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중1과 거의 그냥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책만 다르고. 책문으로 있는 세상, 한 권의 색과 눈이다. 더 읽어보기. 그리고 중2 국어도 중1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쉬운 모의고사, 고급 모의고사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텍스트는 그거 기반 가능하면은 교과서 기반으로 하긴 했는데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때문에 중2부터 시작을 해놨는데 여기서부터가 좀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2019년 노은 연수교재라고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만들 교재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직 인지적인 작업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원고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만들어놨는데 2019년부터는 분기별로 교재가 나갑니다. 월 단위가 아니라. 그래서 세 달에 한 번씩 교재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중1까지는 한 권이 13강이에요. 내신을 거의 안 하니까 13강으로 되어 있고 중2부터 고2까지는 한 분기당 10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신을 감안해서. 그리고 고3은 이제 따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10주. 예, 13주, 10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계산이. 한 몇 작품 있으니까 대충 50작품 넘게 들어가는 거죠. 한 책에. 그리고 이제 논술교재는 저희가 이제 완전히 거의 다시 만들다시피 해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일단 논술교재가 논술교재 1이라고 써놨는데 논술 파트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주차에 배우는 거랑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주차랑 세 번째 주차에 배우는 거랑 두 번째 주차랑 네 번째 주차에 배우는 양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1, 2로 나눠놨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 일단 책을 하나 읽습니다. 책을 하나 읽어요. 정제의 비밀편지라는 책을 읽은 다음에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주어집니다. 제가 수능 강의 하다 보니까 배경 지식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필요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배경 지식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책을 읽고 답하기에 이 문제가 아예 세 파트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독해력 문제. 이거는 거의 내용일지 문제랑 비슷한 거죠. 독해력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력 문제. 선생님과 문제를 분석해보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글을 쓰는 요런 문제. 그 다음에 당연히 교수님 정답 제공됩니다. 이렇게 빈칸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적용력 문제. 사고력 문제에서 분석한 내용을 외부 지문과 연결해 문제에 맞는 글을 어느 정도 써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세 파트로 문제가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넘어가지? 과제도 있습니다. 집에서 풀어오는 것들. 독해력 과제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문제를 집어넣어놨고요. 그 다음 사고력 과제. 글을 직접 써보라고 하고 사고력 과제 같은 경우에 두 번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일단 썼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선생님 클리닉이라든지 그런 언어를 받고 다시 쓸 수 있도록 요거는 두 개가 주어집니다. 사고력 과제 그리고 같은 문제가 다시 쓰기라고 해가지고 두 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제가 다시 쓰기를 떠왔네요.
토경력 과제도 역시 한번 주어지고 다시 쓰기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독해력, 사고력, 적용력 측면에서 문제를 제공하는 거죠. 여기 논술 파트에서는. 여기까지가 그 첫 번째 1주차, 3주차에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 2주차, 4주차에 할 내용, 토론식 수업입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읽고, 방정화 위인전이라는 책을 하나 읽고, 근데 요 2주차, 4주차에는 가능하면 저희가 내용을 요약해서라도 다시 어느 정도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1년 동안, 1년 동안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책값이 너무 부담된다. 한 달에 4권씩 쓰는 게 부담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2권으로 줄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뉘앙스를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말이 되니까 한 달에 책 4권 읽는 것도 지금 부족한데 2권으로 줄이면 무슨 공부를 하냐. 이렇게 되면 저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 4권 읽는 거, 방정화 2인전까지 4권을 읽는 건 그대로 유지를 하되 2개는 어느 정도의 내용을 교재 안에 집어넣도록 지금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교재를 만들고 있고요. 내용은 뭐 이런 식으로 찬반 토론할 때 방정안의 가치관을 본 청소년의 권리 일단 주제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뭐 글을 읽고 사용해서 아동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랐는지 분석해 보세요. 이런 내용을 직접 기재하게 한 다음에 토론 주제에 대한 간단한 글이 나타나고, 그리고 토론 준비 뭐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토론 일정표를 구체적으로 짜서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 1, 2, 3, 4, 5, 6, 10일까지밖에 없는데 밑에 한 34까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정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 규칙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토론을 그 순서에 대한 토론 작성표가 주어지거든요. 요거는 뭐 교사용 정답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죠. 학생들이 직접 여기다가 토론하는 내용을 기재를 해봐라. 간단하게 적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 토론을 근거로 자기만의 에세이, 토론은 그 찬성 측의 주장, 반대 측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한 글을 어느 정도 써봐라. 간단하게 써봐라. 물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학생들을 여기에 수업에 끌어들일 수 있냐에 끌어들일 수 있냐에 따라서 수업 차이가 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논술 교재입니다. 그 내년에 나온.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해서. 자, 없으시면은 이제 중3에서 고2. 자, 중3에서 고2의 그 커리큘럼 교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3 고2 모의고사 뽀개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메인 교재는 메인 교재인데 과제형 교재입니다. 이게. 중3에서 고2까지는 모의고사 하나를 이제 무조건 풀어봐야 돼, 학생이. 그리고 풀어오지 않으면은 수업 자체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환불이냐 그건 아니고 다른 날 와서 수업 듣도록 뭐 하다못해 보강이라도 듣도록 얘기를 하고 과제가 진행된 상황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강하게 부시려 합니다, 이거는. 일단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선생님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적어놨고요. 이거를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거 자기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모의고사를 분석해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럼 뭐 학생용 하나 더 가지고 하시면 되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만든 이유는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문제에 대한 설명, 이런 교사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저거는 지금 다 손글씨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섹션 뽀개기.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은 학생들이 풀어오잖아요. 풀어온 거에 대한 질의응답 수업이 메인으로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질의응답이 좀 시원치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뭐 애들이 수준이 너무 높다거나 너무 낮을 때. 그런 경우에는 킬러 지문, 문학의 킬러 지문,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의 킬러 지문, 그리고 문법 파트의 어려운 문장.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애들이 화법 정보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화작 한두 개 정도는 꼭 해주고 넘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되고 저희 학원 그러니까 국풍 이천에서는 가장 실력 있는 선생님이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션 포개기가 있는데 섹션 포개기는 문제 파트하고 해설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문제 파트는 100% 학생용입니다. 학생용 문제 파트예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저것들은 뭐 노란문서라든지 저런 것들. 그리고 언제 시행이 됐는지 나와 있고요. 일반적인 그 모의고사 파트인데 이 부분 정답 해설 파트, 교사용으로 만든 정답 해설 파트를 보시면은 이 작품에 대한 뭐 핵심 정리, 그 다음에 작품 해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분석, 뒤에 정답도 그대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하면서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정답률 전부 다 그 조사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문제 나오고 정답에 대한 해설, 그 다음에 오답선지에 대한 해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선생님이 교사용 부분만 보고 수업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도록 교재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분기별 교재입니다. 지금 저희가 섹션 포개기가 영역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고전 산문하고 독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게 들어옵니다. 클레임이 중간에 들어오면 어떡하냐, 어떻게 공부하냐.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모의고사로 원래 대체를 하고 이 부분은 심화학습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분기별 교재부터는 내용을 완전히 강별로 바꿔놨습니다. 전 영역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강에. 보시면 이게 한 강에 8개 지문이 있거든요. 8개 지문이 있는데 지금 섹션 포개기 2권, 모의고사 1권 이런 식으로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모의고사 1권, 일반 분기별 교재 1권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거 책의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책 2권을 하나로 묶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 3개가 문학, 그 다음에 회법 하나 집어넣고 비문학 3개, 그 다음에 문법 하나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현대시, 현대소설, 극소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융합한 문제라든지 융복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불평 들어가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접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독서 파트도 인문과학 예술 해가지고 인문과학 예술 기술 하나 뭐죠? 사회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다 융합 지문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용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문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지문 분석 주어지고 학생들이 그 지문 보면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도록 중심 내용, 지금 이 시 같은 경우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 작품마다. 각 위원의 중심 내용, 그 다음에 확인 문제, 이런 식으로 교재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푼 다음에 정답률 옆에 제시를 해놨어요. 이 난이도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 유형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기가 몇 번을 정답으로 선택한 이유를 적으라고 마지막에 틀렸을 때, 채점 후에 틀렸을 때 오답을 선택했을 때 이게 정답이 아닌 이유를 자기가 직접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오답 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제 2019년부터 나올 교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1월부터 들어갑니다. 예, 1월부터. 그리고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예비고의 교재 따로 안 나오냐? 뭐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예비라는 말을 이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학년에 맞게 지금 중3 애들은 12월까지 중3으로 딱 찍힌 교재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고1 애들은 12월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부터는 현재 중3 애들이 고1이라고 바뀐 교재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 이게 정답 부분입니다. 해당 파트에. 그 핵심 정리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지금 인디자인이 안 돼가지고 아직 한글로 지금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작품 해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동일하게 문제 유형, 선생님이 보고 볼 수 있도록, 대신 지문은 없습니다. 지문은 여기 뺐어요. 지문은 뺐고, 문제에 대한 해설만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은 문제, 정답률, 그 다음에 정답 선지 분석, 오답 선지 분석, 전부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3인데, 고3 모의고사 뽀개기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일단 기존에 있던 모의고사를 가능하면 학생들이 전부 다 접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모의고사 뽀개기 기본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하고 독서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거의 모든 모의고사, 모든 기출을 한 번씩은 접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을 했어요. 고3 되면 그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의고사는 다 풀어보는 거를.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해놨고, 본 모의고사라고 적어놓은 거는 기출 모의고사 아닙니다. 저희가 만들긴 했는데 솔직히 문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만들지 않았고 짜깁기 한 거예요. 리믹스. 계속 모의고사를 섞어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애들이 통째로 베껴오거나 그러지 못하겠죠. 본문 분석 당연히 나와 있고요. 문제 분석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저 EUS 문학인데 저희가 그 프랜차이즈를 하기 전에 문제 연어만 하고 있을 때 가장 잘 팔린 상품입니다. 이게 그 당시 그 해 EBS에 나왔던 변형 문제들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4월부터 제공이 될 겁니다. 4월부터 1월, 2월, 3월은 그 모의고사를 한 번 다 모의고사를 전부 다 접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4월부터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교재 자체가 작품 해제, 그 다음에 본문 분석 전부 다 나와 있고요. EBS 사용한 지문이고, 그리고 창작 문제를 본문 문제 아시죠?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중에 그거를 가능한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 수록을 해놓고. 창작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기출 문제도 가능하면 저희가 찾아가지고 뒤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푼 다음에 관련된 기출 문제 또 풀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놨습니다. 독서편도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뭐 한국인 가스터비넨지, 뭐 화법, 문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끔 또 문의를 하세요. 이거 왜 통일되지 않고 차라리 이렇게 하면 되지 않니? 문학이면 화장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독서면 문법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섞어놨냐? 처음에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했더니 EBS 수능 특강 자체가 양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크로스로 화법 장문 문법, 화법 장문 문법, 아니면은 화법 화작 문법, 화법 장문 문법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그나마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문학하고 독서 수업을 들으면 적어도 화법 장문 문법 중에 두 가지 영역은 그 주에 배우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 구성을 해놨습니다. 본문 분석 역시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창작 문제, 그리고 비슷한 주제를 가진 기출 문제까지 저걸 찾아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11시 55분 정도 됐는데 지금 아마 식사가 도착을 했을 겁니다. 바로 나가셔서 저 수업 끝난 다음에 바로 나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몇 시냐? 2시 20분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나머지 문제 연행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강의, SLS 실무, 그 다음에 인턴 이런 거에 관련 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아직 개정되기 전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제 교과서가 아직 솔직히 못 구했어요. 그거 중2부터 바뀌잖아요. 예, 그거 못 구해가지고 구하는 대로 다시 문제를 저희가 만듭니다. 언제 만드냐면은 올해 12월, 그리고 아니면 1월, 2월까지 3달 사이에 중2랑 고2 문제를 전부 다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또 검토 시간도 필요해요. 검토가 꽤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교과서에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분기는 솔직히 무리고 2분기부터는 새 걸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